공존이라는 작품도 사람의 몸 위에 어떤 그 하나하나의 그 자연을 같이 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 패트릭 루벤스타인은 키네틱 아트의 창시자 그리고 프랑스 100대 팝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요건 이제 클림트의 키스라고 하는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드신 작품인데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개의 평면을 하나의 평면으로 완성을 하신 이런 작품이고,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클림트 작품에서의 문양을 보실 수가 있고, 정면에서 보시면 클림트의 키스를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보시면 클림트 작품 속에 나오는 다양한 문양들과 풍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나리자를 모티브로 해서 만드신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요 건너편에 밖에서는 김기석 작가님이시라고 이제 한국분이신데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이시고요. 그분은 현대의 유기성 문양 같은 현대적인 문양을 넣어서 현대에 존재하는 여성 모습을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저쪽에 있는 4개의 작품인데 지난주에 전시되어 있던 3개 작품은 솔드아웃 됐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새로 다른 작품 무표정한 상태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요. 왜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상 입시다, 취업이다, 오늘 보게 됐네. 예. 장지하 작가님 이 작품은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작품이라고 저희가 응용하면 이야기하는데, 이 작품은 장지하 작가께서 그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올해의 작가상을 받으셨을 때의 작품이고요.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사회 고발 작품 첫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뜻은 외설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이너리티들, 소수인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저 밑에 있는 어항 속의 장어는 왜곡된 시선과 시각을 가진 권력자들 또는 기득권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나는 공기를 숨쉬고 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물속에 있는 너희들과는 다른 존재로 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가 뭐 소녀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성소수자일 수도 있는 보통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과거 몇백 년 전이겠죠. 몇백 년 전에 그 사회적인 성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서 남자들은 곤장 몇 대로 끝나지만 여자들은 물통 속에 발가벗겨서 넣고 그 안에 미꾸라지나 이제 장어 같은 걸 넣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꾸라지 장어가 이제 그 여성의 성기를 타고 들어가는 고문 또는 이제 징벌로서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또는 힘든 사람들에 대한 징벌 또는 죄악이 벌어졌던 그러한 사건이고요. 프레드 알라드는 20세기 또는 21세기 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는 작가니까 소비 문화를 상징하는 작품을 만드시는 작가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작품은 에르메스 가방에 들어가 있지만 에르메스나 샤넬, 루이비통 같은 그러한 가방 속에 가장 대중적인 문화의 상징인 코카콜라나 추팝주스나 펩시콜라 같은 캔들을 넣고 그걸 레진으로 이제 모양을 뜬 다음에 그 위에 악어나 뱀 가죽으로 작품을 완성해서 하나의 쇼핑백 같은 모양을 형성하는 작품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일반적인 소비 문화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디자인이나 이제 설치 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작품. 마유카 야마모토라고 하는 일본 작가 작품이고요. 마유카 야마모토는
쿠사나야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현대 2세대 일본 대표 작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의 작품은 어린 아이가 등장을 하고 어린 남자애죠. 남자애가 등장하고 근데 그 남자애가 갖고 있는 순수하고 밝음 속에 폭력성 또는 슬픔 이런 것을 이제 같이 표현하시는 그런 작가님이시고요. 이 작품 그래서 어린아이 모습의 아톰이라고 하는 어떤 로봇과 같은 그런 작품으로 이제 되어 있고, 저 작품은 라이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멀리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 눈동자가 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 자체가 이제 나오시는 거는 본래 마유카 야마모토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어뷰즈를 당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나름대로 불행한 성장기를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을 계속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부터 그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또 부모 또는 사회로부터 받았던 억압과 한압과 폭력에 대한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작가분이시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뭐 홍콩, 중국 쪽에서 아주 인기 절정의 작가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로봇이죠. 되게 AI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있지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제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가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릴 수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익명성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컬렉터 분들은 전체적으로 색감과 이게 너무 좋아서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쪽은 일에 꽃 모양을 만드시고 그 위에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하셔서 이제 조각을 하시는 그런 작가분 작품. 이쪽에 6개 작품은 최인정 작가님 작품이고요. 최인정 작가님은 그 한지 위에 컬러링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인 색칠을 하다 보면 한지가 이렇게 물에 우러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특성을 그대로 살린 작품을 하시는 추상 작가님 작품이고요. 이 위에 거리 또는 건물의 모습을 형상화하시는 추상 작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거리의 한 풍경을 당신 나름대로 해석을 하셔서 마테리얼을 살려서 구조화하시고 그 위에 색을 얹히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유화 물감 중에서 하얀색을 통해서 덧칠을 하셔서 거리가 갖는 감성 또는 그 거리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시는 작가분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동일한 작품을 보고 굉장히 환하고 밝다라고 따뜻하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작품 자체가 너무 슬프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해서 보시는 세 작품은 윤리라고 하는 여성분 작가 작품인데 윤리 작가님은 기본적으로는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을 작품 속에 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 윤리 작가님은 조각이나 아니면 유화를 통해서 유화 물감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신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물체 또는 사물에 대한 형상을 조금은 이제 단순 외국화하셔서 그것을 구성하시는 작가님이십니다. 네? FRP라고 그 고강도 합성수지라고 치는